자, 극대극소함 미분입니다. 미분 활용 두 번째고요. 그림을 보고 함수의 증가, 감소의 정의를 쓰라라고 했는데 1번은 구간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정의하는 거고요. 2번은 이제 점에서의 증가와 증가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각각 별도로 정의해주고 정의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도 뭐 증가와 감소를 정의할 수 있고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나중에 이 뒤쪽에서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 혹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건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 쓰는 거고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그럼 못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 그러니까 미분 가능 여부와 함수의 증감을 판단하는 데는 별 상관은 없다라는 걸 먼저 알고 시작을 하면 좋겠고요. 대부분 이제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함수가 증가한 함수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감소한 함수인 거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들었을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그러니까 구간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임의의 두 수 a, b에 대하여 구간 내에 임의의 두 수를 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a와 b는 같은 값이 아니고요. 대소관계는 이렇게 b가 더 크다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래프처럼. 이랬을 때 b가 a보다 컸을 때 fa보다 fb가 크다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구간에서의 증가를 정의한 거죠. 반대로 감소한다는 언제냐면 대소관계가 1하고는 거꾸로 해야겠죠? 예. fa가 fb보다 더 크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증가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죠. 예. 이러면 증가 이러면 감소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a가 b보다 더 큰데 안 써도 돼요. fa가 fb보다 더 크다 이래도 증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일치하면 사실 증가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반대이면 감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a와 b는 독립변수고 fa와 fb는 종속변수잖아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일치하면 증가하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반대이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다음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정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감소 상태에 관한 그림밖에 없는데 결 자체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는 일치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구간에서의 증감을 판단할 때는 이제 임의의 수를 가지고 판정하는 거니까 그래프 전체를 사실 그려야만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의 상태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한 점이니까 그 점의 왼쪽에 있는 점하고 오른쪽에 있는 점만 비교하면 되고요. 이 각각의 점들을 어떤 점을 잡는 거냐라고 하면 충분히 가까운 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충분히 가까운 점이니까
뭐 아주 가까워도 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쵸? 써볼게요. 함수 fx에서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지금 위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a-h하고 a+h 그리고 a 세 개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h는 왼쪽에서 충분히 a에 가까운 상태인 거고 a+h는 오른쪽에서 충분히 a에 가까운 그런 상태인 거죠. 이때 fa-h와 fa와 fa+h의 대소 관계가 다음과 같다면, 저 위에 그림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반대의 관계예요. 네. 이게 성립하면 f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간에서는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점에서는 증가 상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런데 원칙적으로 좀 비슷한 거 같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떤 관계를 만족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독립변수와 정속변수의 대소 관계가 일치하는 관계를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간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는 기준하고 사실 같은 거죠.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버리면 독립변수와 정속변수의 대소가 반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f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독립변수와 정속변수의 대소 관계가 반대. 이러면 이제 점이니까 감소 상태라는 표현을 쓸 뿐이고요. 결 자체는 일반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안 쓰셔도 돼요. 네. 뭐 이런 대소 관계도 존재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아요? 아니면 이런 대소 관계도 존재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증가 상태인가요? 감소 상태인가요? 라고 하면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다. 꼭 한 점이 증가 상태이거나 감소 상태여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1번과 2번에 지금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분 가능이라든가 미분 계수라든가 도함수의 함수값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정의하든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정의하든 미분 가능 여부와는 별 상관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매끄러운 곡선이고 연속적이어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구간에서의 증감과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판정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더 쉬운 판정이 가능하다 정도인 거지, 미분 불가능한다고 해서 이런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잖아요. 함수의 증가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들을 확인해 보시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양의 값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해 보시면 뭐가 나와요? 음의 값이 나오죠. 아, 그렇구나. 근데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뭐예요? 도함수의 함수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양이면 증가하는 거고 음이면 감소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내용 정리하면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란 말 쓰지 않잖아요. 포함하니까.
그 구간에서 첫 번째 케이스,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점에 대해서라는 얘기예요. f'x가 0보다 크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상 0보다 크면 증가한다고 했지, 증가한다고 해서 0보다 크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항상 f'x가 0보다 작다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하겠죠. 세 번째, 항상 f'x가 0이면 구간 내에서의 도함수 함수값이 모두 0이라는 얘기니까 상수함수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fx는 그 구간에서 상수입니다. 이렇게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 혹은 상수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그럼 도함수를 이용해서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도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도함수를 이용해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 역시 마찬가지로 판정할 수 있는데, 한 점에서만 볼 거니까 이때 함수 fx는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때요. 네. 첫 번째, f'a가 양수다 이면 fx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입니다. 증가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f'a가 음수라면 f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대부분의 책들이 이러고 끝내거든요. 이러고 끝내는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게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얘기는 안 해주지? 구간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면 fx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fx는 x는 a에서 무슨 상태냐? 근데 저도 못 써요. 왜 저도 못 쓰냐면 아까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의 판정은,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의 판정은 3개의 점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네, 보이시죠? 예, 3개의 점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림 안 그려도 됩니다. f'a가 0인 상황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그림 안 그려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x는 a여서 f'a가 0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a-h는 여기 있을 거고 a 플러스 h는 여기 있을 거니까 대소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또 안 되는 게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x는 a인 상태인데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접선 기울기 0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A-H일 거고 여기가 A 플러스 H일 거니까 이때는 FA-H FA 플러스 H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증가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0이라는 사실만으로 증감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증가 상태일 수도 있고 감소 상태일 수도 있고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복잡하니까 뒤에 가면 좀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책들이 이 내용을 생략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말을 안 해버려요. 말을 안 해버리는데 학생 입장에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얘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 그리고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님, 요 세 개가 모두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두 가능하고요. 판단 기준은 저 점 하나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H하고 A 플러스 H에서 함수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 두 개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이 뭐랑도 연결되냐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 이 부분 설명할 때 항상 F'X가 양수이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했지 증가한다고 해서 F'X는 양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fx가 그 구간, 증가한 함수 fx라고 표현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도 가능한 거예요. 딱 한 점만 0이라면.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할 때는 등호를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랑 상관이 있는 내용이었냐면 방금 얘기한 이 3번 F'A가 0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그 점에서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 혹은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냐 이걸 논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 이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그 3의 1의 증가 감소 판정법이라는 것은 도함수에서 구간에서의 증감을 판정하는 이 방식이 타당하냐 이걸 이제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 봐라라는 얘기인데 증명 자체가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아까 그림 보시면 납득이 되잖아요. 이거 보고 틀린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죠. 예.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텐데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 정리를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증명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명 과정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평균값 정리를 한 번 더 사용해 보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함수 fx가 잠깐만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을 이렇게 말을 하는 구간은 개구간입니다. 폐구간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폐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을 우리는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폐구간에서의 연속은 정의한 적이 있지만 주어진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A, B에 대하여 이때 A는 B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단이라고 써줄까요? 네. 어차피 뭐 대수관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두수를 잡으면 그죠? 네. 자, 그럼 평균값 정리 만족하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뭘 쓸 수 있냐면 이 구간 내에서의 평균 변화율 이게 미분계수하고 같게 하는 이 C가 존재하죠. 이때 C는 어디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 구간 내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이 내용이 뭐였다고요? 평균값의 정리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조금만 비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A와 B의 대소관계를 정했기 때문에 얘가 항상 양수거든요. 얘가 양수라는 건 뭘 뜻하냐면 F'C의 부호와 FA와 FB의 FB-FA의 부호가 일치한다는 걸 뜻하죠. 예. 그래서 F'X가 양수였다라고 하면 F'C도 양수일 거니까요. 따라서 FB가 FA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아까 A와 B의 대소관계를 정했잖아요. A가 B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대소와 종속변수의 대소가 일치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까 제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가 일치하면 뭐라고 했어요? 무관에서 증가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f'x가 음수라면 내용 똑같겠죠. 네. f'c 역시 음수일 거고, 따라서 fb가 fa보다 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 관계가 서로 반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판정하는 것도 타당하냐, 이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라 라고 했고요. 미분계수의 정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사용해 보면 좋겠죠.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F'A라는 건 뭐였냐면 오랜만에 델타 x를 다시 꺼낼게요. 델타 x가 0으로 접근할 때, 원래 이제 우리가 델타 x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았고 처음에 배울 때 썼고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h라고 바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h라는 문자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라서 여기서 오랜만에 델타 x를 다시 써볼게요.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이므로 델타 x가 충분히 작다고 하면 델타 x가 충분히 작으면, 사실 델타 x가 충분히 작다는 말은 0에 한씩 가까이 붙여도 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F'A를 여기서 충분히 작으면이라는 표현은 0이 한없이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변화량이잖아요. 변화량이라서 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얘를 극한기호를 생략하고 그냥 등호로 이어도 될 것 같잖아요. 델타 x 충분히 작으면 충분히 작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F'A의 부호랑 저 I의 부호가 같다라는 건데, 그잖아요. 예. 근데 저 I의 부호를 판정하려면 델타 X가 양이냐 음이냐가 되게 좀 중요해지는 거죠. 델타 X는 음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첫 번째, F'A가
양수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상황, 여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두 가지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델타 x가 양수일 때, 두 번째 델타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고요. f'a가 양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부호만 보는 거라 사실 극한기를 생각하고 같다고 봐도 괜찮은 거거든요. 예. 델타 x가 양수라고 하면 fa 플러스 델타 x, 얘가 fa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제는 반대로 a 플러스 델타 x, 얘가 fa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델타 x의 절대값을 이걸 h라고 할게요. 그러면 델타 x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h라고 쓰시면 되고요. 델타 x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h라고 바꾸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등식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게 뭐예요? 증가 상태의 정의였어요. 그쵸? 아, 그렇구나. 즉 x는 a에서 함수 fx는 증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두 번째, f'a가 음이다라고 하면 굳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죠? 네. 같은 방법으로 x는 a에서 fx는 감소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죠. 미분계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함수가 한 점에서 증가 상태이냐 혹은 감소 상태이냐 이걸 판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증감 혹은 한 점에서의 증감을 판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써봐라 라는 건데, 당연히 도함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첫 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쓰는 거죠. 두 번째, 그 문제 3번에 1번 있잖아요. 1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구간에서 판정을 할 때 도함수가 양이면 증가한다 혹은 음이면 감소한다고 표현했는데, 여분 성립하지 않는 말은 증가하면 도함수가 양이다, 감소하면 도함수가 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 맞지만 안 되는 케이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2번이 왜 안 되는지, 이게 이제 약간 고빈도로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뒷장에 설명해 볼게요. 알겠죠? 글씨 크게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네요. 네. 자, 6번 왜 안 되냐?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어떤 그림인가요? 어떤 그림이에요? 아, 이게 지금 증가 상태인 그림이잖아요. f'a는 0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x는 0에서를 관찰해 보시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f'a는 아니 0이죠. 여기서는 f'0은 0이고, 그렇죠? 네. x는 0에서 fx는 증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여기에 a-h를 생각하고 여기에 a 플러스 a를 생각하면 이런 관계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얘기한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의 정의에 해당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도함수가 항상 양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증가한다고 해서 얘는 증가한 함수이지만 항상 증가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거꾸로 이제 표현하고 싶으면 fx가 증가하면 도함수의 부호는 어떠하냐를 물으면 이렇게 등호를 붙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여기 이제 보시면 등호가 들어갔잖아요. 등호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럼 상수함수도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허용하는 등호는 딱 한 점에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걸 허용한다 이런 뜻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막 0인 게 연속적으로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납득하시게 돼요. 증가한 함수이기 때문에 저 등호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면 상수인 구간이 존재해서 애당초에 증가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x는 0이 되는 f'x는 0이 되는 점 주변에서 위에는 f'x가 양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아래는 f'x가 음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게요. 예. 실제 의미는 이런 말인 거죠. 예. 그래서 잠깐 0 되는 거 허용한다 이런 뜻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점에서 0 되는 걸 허용하겠다. 자, 7번 방금 내용 보현 내용 얘기해 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이고 싶다라고 했는데 증가함수이라는 말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f'x는 양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얘기했죠. 뭐라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f'x를 구해 가지고요. 얘가 될 텐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래로 볼록은 2차 함수니까 얘가 0하고 같더라도 x축하고 접하는 상태니까 딱 한 점에서만 0이 되는 거라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이 절대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임을 확인했으니까 그냥 이 아이의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왜냐면 x축과의 교점을 안 갖거나 아니면 하나 갖는 것까지 허용하는 거니까. 따라서 a의 범위는 0에서 3까지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얘는 실수 전체가 아니고 구간에서 감소함수이고 싶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간에서 감소함수라고 하면 얘 도함수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일 텐데 얘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냥 1부터 4 사이에서만 이러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인데
대칭축이 어디에 있냐면 2에 있어요. 예. 그러면 1은 좀 더 가깝고요. 1은 좀 더 가깝고 4는 좀 더 먼, 뭐 이런 상태의 범위만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 중에 이제 최대값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4였을 때 극한값이 이제 가장 큰 값이 될 텐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다면, 무슨 말이냐면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x축이 이런 식으로만 그려지면 다른 값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f'4를 보시면 돼요. f'4라는 표현이 사실 적절하진 않죠. 원래 원칙적으로 뭐라고 써야 될 거냐면 x가 4의 왼쪽 접근할 때 f'x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f'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는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f'4라고 써도 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값 자체는 실제 함수값은 아니었고 뭐냐면 극한이었다 라는 뜻으로 식을 쓴 거고요. 이걸 집어넣으면 a밖에 안 남는데요, 그죠? 네. 그러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답이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제 극대 극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극대 극소의 정의도 미분 가능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연속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 증가와 감소의 정의와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의 정의도 미분 가능이나 연속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그런 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극대와 극소의 정의도 미분 가능이랑 연속하고는 별 상관없다, 이런 얘기고요. 극대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로컬 맥시멈이라고 써있는데 약간 지역적인 최대값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범위를 좁혔을 때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정의 한번 봐볼게요.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건데,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할까요? 여기서 충분히 작다는 말은 극한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극한 뭐 이어도 상관없을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극대값을 고르고 싶어요. 정의 끝까지 써볼게요. 네. 자,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실질적으로 fa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예. 이면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이게 fa 함수값 자체예요. 이놈을 극대값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x는 a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구간을 이렇게 충분히 좁게 잡지 않고 이렇게 넓게 잡았다고 쳐요. 그럼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잖아요. 극대 아닌 거 아니냐? 그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으니까 이 구간의 길이를 좁힐 건데 얘는 들어있는 상태여야 되죠. 그쵸?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게 타당하잖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어때요? 제일 큰 값이죠. 그러니까 극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런 거구나. 그럼 저랑 같이 극대 한번 여기서 골라볼까요? 여기 잡아보니까 극대예요. 여기도 극대죠. 왜냐면 얘가 최대값이거든요. 그죠? 예. 여기도 극대네요. 얘가 최대값이니까. 여기도 극대네요. 얘가 최대값이니까. 여기도 극대네요. 얘가 최대값이니까. 지금 극대를 보시면 연속인 경우도 당연히 극대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불연속점인데 극대점이 나오고 있죠. 그죠?
미분 불가능점인데 극대점 나오고 있고 불연속점인데 극대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나 미분 가능하고 극대하고는 크게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점들 밑에 적혀 있어요. 막 뭔가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럼 극소값은 뭐냐? 반대 상황이겠죠? 예. 좀 적은 게 많아서 제가 복부수를 좀 쓸게요.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냐면 이거만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극소로 바뀌는 거고 얘도 극소 값으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위에서 보면 이런 거 극소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극소다.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예.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연속이나 미분 가능이랑은 상관없다. 그 값이라는 건 극대와 극소를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극대값이나 극소값 이런 극값들은 함수값 즉 y-좌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극점이라는 거 뭐냐면 그 점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a가 x는 a에서 fx가 극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a, fa를 극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x는 b에서 fx가 극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b, fb를 극소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둘을 통틀어서 극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다만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냥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아서 최대값이면 극대, 최소값이면 극소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좀 새로운 내용이 많죠. 이 단원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명제를 증명할 건데 극점의 위치에서 f'n은 0이다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이란 말은 아까 어떤 점들만 보는 거냐면 여기 극대점과 여기 극소점과 여기에 극대점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불연속이거나 미분 불가능해서 볼 필요가 없고요. 얘를 보시면 하나같이 보여요. 접선의 기울기 0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직관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fx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가정할게요. 극소값을 갖는 경우는 증명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x는 a 근방에 t, 근데 t가 a보다 커요. 미분 가능 이용해서 증명할 거기 때문에 미분계에서의 정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극대값이면 fa가 ft보다 크거나 같겠죠. 뭐 등호 빼도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등호를 넣어도 상관없고요. 네. 이 말은 평균 변화를 구해 보시면 이게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니 반대죠. FA가 더 크니까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t가 a의 우측 접근할 때 t-a분의 ft-fa 이놈도 이렇게 되겠죠. 증명 방향이 보이시나요? 그럼 왼쪽 접근하면 0보다 크건 갖다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 안 그런가 봅시다. x는 a 근방에 t, a보다 작은 t요. fa가 ft보다 크거나 같은 건 변하지 않죠. 왜냐면 극대는 동네 짱이니까요, 그죠? 예. 열린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 그러면 ft-fa 이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왜냐면 t-a가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럼 a의 왼쪽 접근할 때 얘는 이렇겠죠. 아까 제가 증명의 방향을 보여드렸잖아요. 미분 가능 때문에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x는 a에서 fx는 미분 가능이므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결과적으로 t가 그냥 a로 접근할 때 미분계수 자체가 미분 가능이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반듯하게 안 그어지네. 이놈이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증명 끝난 거고요. 예. fx가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가능하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증명도 쉽습니다. 뭐 이용하시면 되죠? 미분계수 정의하고 미분 가능성 이용해서 정의하시면 되죠. 예. 자, 이 한장을 통해서 꽤나 많은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정의도 좀 많고 꽤나 많은 내용을 알아봤는데 글씨가 왜 이렇게 좀 작게 써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요. 예.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똑같네요. 예. 이 뒤에서 뭐 할 거냐면 실제로 이제 그 3차함수나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방금 배운 내용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